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인스톨먼트 세일을 통한 절세 방안이라는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투자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전형적일 것이고요. 아니면 스몰 비즈니스 오너가 나중에 리타이어 할 생각으로 또는 다른 비즈니스를 할 생각으로 비즈니스를 매각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어쨌거나 내가 가진 자산을 매각해서 큰 목돈을 받는 그런 상황일 텐데 걱정이 있죠. 소득세잖아요. 큰 돈을 버는 건 좋은데 이에 대해 매칭해서 내야 되는 세금이 걱정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랬을 때 인스톨먼트 세일이 뭐냐? 이걸 통해서 어떤 돌파구가 나오는지를 보는 건데요. 먼저 이 인스톨먼트 세일 말 그대로 할부 판매를 말합니다. 이건 매각 대금을요 이번에 다 받는 게 아니라 나누어서 기간에 나눠서 나중에 받게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럼 이걸 왜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세금을 뒤로 미룰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뭐 세법상의 453조의 내용인데요.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 어떤 자산을 100을 받고 팔았어요. 뭐 원가는 없었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 100이 나에게 있어서 양도소득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100을 내가 받고 팔았을 때 세금을 바로 내게 될 텐데 이 100을요 지금 당장 안 받고 10으로 10년에 걸쳐서 나눠서 받는다라고 하면 내가 인식하는 소득은요 그 10만큼에 대해서만 그때그때 인식한다는 얘기죠. 결국은 해당되는 세금도 10년에 걸쳐서 나누어서 내게 되는 그런 혜택이 있겠죠. 그게 하나의 유리한 점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게 실제 그런 비즈니스를 매각하는 오너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보죠. 홍길동 씨예요. 10만 불로 10년 전에 비즈니스를 처음에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비즈니스가요 100만 불의 가치가 있게 됐다는 거죠. 이걸 100만 불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옵션이 있겠죠. 첫 번째 옵션은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100만 불 당장 받고 나는 엑시트하는 거예요. 홍길동 씨 100만 불 받고 끝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 매각 대금을 10년에 걸쳐서 10만 불씩 받는 거예요. 물론 10년에 걸쳐서 10만 불씩 받는 거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이자도 추가되겠죠. 조금씩이요. 받기로 한 거죠. 그러면 옵션 1과 옵션 2의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에 대한 거죠. 먼저 옵션 1의 경우는요. 90만 불이잖아요. 10만 불을 내가 들여서 시작한 비즈니스를 100만 불에 팔았으니까 결국은 90만 불만큼이 매도 차익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세율이 뭐 얼마건 간에 뭐 퍼센트를 곱해서 나오는 그 금액만큼을 우리는 양도소득세로 바로 그 해에 부담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옵션 2의 경우는 어떨까요? 자, 매년 발생하는 이익을 놓고 보면요. 10만 불만 받죠. 왜? 매각 대금이 100만 불인데 10년에 걸쳐서 받는 거니까요. 그리고 뭐 첫 해는 그렇지만 둘째, 셋째 이때마다 이자 소득이 얼마씩은 있을 거예요. 그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받는다고 치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만불이죠. 왜? 비즈니스 원가도 10만 불이었는데 이걸 10년에 걸쳐서 나누어서 회복하는 거니까 그 중에 만불이 해당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말은 9만 불이죠. 9만 불 더하기 뭐 이자 소득이 있을 텐데 이게 당해에 매년 인식하게 되는 매도 차익이라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 결과적으로요. 차이는요. 총 수입을 놓고 보면 동일하겠죠. 이자 수입까지 우리 감안했을 때. 그런데 옵션 2의 장점은요. 세금을 이월하게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세금을 이월한다는 말의 뜻이요. 실제로요. 90만 불을 내가 당해에 인식하게 될 경우에는요. 세금 급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소득이 높을수록 나의 어떤 적용되는 세율은 높을 텐데요. 그런 면에서 봐도 90만 불을 한 번에 인식했을 때 적용되는 그런 높은 세율 대비 이걸 뭐 9만 불씩 10년에 걸쳐 나누면 매년 적용되는 세율이 낮을 테니까 그 세율만으로도 혜택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금을 납부하는 게요. 90만 불에 대한 세금을 지금 당장 납부하는 것과 나중에 걸쳐서 나누어 납부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어떤 타임 밸류 오브 머니잖아요. 지금 당장 나가야 되는 그런 돈을 미룰 수 있다는 점에서의 장점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와 같은 인스톨먼트 세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 누가 혜택을 가장 누리겠느냐에 대해서는요. 당장 돈이 필요하지 않고 어떤 기간에 걸쳐서 연금 형태의 그런 수입을 구상하는 사람이라면 가장 큰 혜택을 누리겠죠. 왜? 내가 그 자산을 매각해서 큰 돈을 가지고 딴 걸 뭐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은퇴소득으로 하려고 해요 라고 한다면 당장 그 돈이 필요하지 않겠죠.
오랜 기간에 걸쳐서 받음으로써 그와 같은 현금 흐름도 확보하고 세금도 적용되는 것이 낮게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분의 경우는요. 내가 다른 소득도 되게 많아요. 마찬가지겠죠. 이것도 뭐 당장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비슷할 텐데 관점이 다른 소득이 이미 많아서 나에게 적용되는 이걸 마지널 텍스 레이시라고 하는데 적용되는 세율이 높은데 여기에 또 큰 금액이 들어오게 되면 이건 세금만 높게 부담하게 되는 거고 당장 이걸 지출하는데 쓰지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역시 인스톨먼트 방법은 혜택이 있을 겁니다. 그 밖에 다른 장점을 놓고 봐도요. 뭐 예를 들어 이게 결국은 어떤 자산을 매각하는 데 있어서 셀러와 바이어 간의 어떤 니고시에이션이라는 게 있을 텐데 셀러가 자금에 있어서 내가 파이낸싱을 해줄게 라고 하는 거니까 협상력이요 더 높아지겠죠. 바이어한테 할 수 있는 얘기가 더 많을 거잖아요. 그리고 비슷한 얘기겠습니다만 매수자, 바이어의 입장에서는 원래 큰 금액을 조달해야 되니까 론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그럴 필요가 없죠. 내가 할부로 나중에 몇 년에 걸쳐서 지급을 하는 거니까 론을 받아야 되는 그런 컨틴전시 리스크도 제거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건 사족인데요. 예를 들어 내가 100만 불짜리를 10년에 나누어서 지급받는 그런 구조라고 하면요. 매수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자의 해당 자산에 대한 취득 원가는요. 풀 베이시스를 확보하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이 100만 불 사례에서 이 비즈니스를 사는데 매수자가 인식하는 금액은요. 100만 불이에요. 10만 불만 냈다고 해서 10만 불이 아니고 100만 불을 비록 지금 당장 지급하지 않더라도 100만 불 지급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부터 정말 주의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장점을 얘기하기 전에요. 주의사항을 먼저 볼게요. 뭐냐면 지금 이와 같은 인스톨먼트 세일즈에 있어서 매매에 있어서 대상, 바이어가 되겠죠. 매수자가 가족이 되면 안 돼요. 관계인이 되면 이와 같은 혜택을 누리는 데 있어서 제약이 생깁니다. 무슨 제약이냐? 예를 들어 내가 내 관계인에게 이와 같은 인스톨먼트 세일즈로 팔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산 사람이요. 2년 내에 그 해당 자산을 재매각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인스톨먼트 세일즈를 불인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걸 산 사람이 돌아서서 팔았을 때, 2년 내에 팔았을 때 인식하는 그 매각 금액이 있죠? 그게 내가 매각한 금액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내가 매각한 금액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굉장히 큰 어떤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죠. 앞서 홍길동 씨가요. 비즈니스를 100만 불에 매각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매각의 대상이 자녀였다고 칠게요. 관계인이라는, related person이라는 그런 차원에서요. 그리고 나서 이 자녀가 뒤돌아서서 이 비즈니스를요, 또한 제3자에게 120만 불에 바로 매각한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들이 원래 의도했던 것은 지금 홍길동 씨는 100만 불에 매각을 하니까 이에 대해 앞서 90만 불의 양도소득 그리고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걸 인스톨먼트 방법으로 하다 보니 세금을 미룰 수 있었죠. 근데 자녀가 이거를 인수하고 나서 계속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자산을 바로 또 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 사례에서는 지금 120만 불을 받고 팔았다라는 건데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홍길동 씨가 애초에 100만 불을 10년에 나눠서 인식하는 거는 불인받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불인이 되고요. 그리고 홍길동 씨가 본인이 매각했을 때의 그 매각 가치를 120만 불로 인식하도록 강제하게 된다는 그런 규정이 적용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결국은 이 인스톨먼트 세일즈를 통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관계인에게 매각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규정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전부냐? 그게 아닙니다. 원몰 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플래닝 아이디어가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보죠. 홍길동 씨가 만약에 아들한테 비즈니스를 팔았을 경우에는 아들이 관계인이기 때문에 2년 재매각에 대한 제한 또는 제약 조건이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만약에요. 이와 같은 매수인이요. 아들이 아닌 제3자로 우리가 만들 수 있다면 어떻게 적용될까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취소 불능 트러스트를 우리가 만들어서 이 트러스트로 하여금 내 비즈니스를 사도록 만드는 그런 구조화 작업을 한다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결론은요. 실제 현금, 내가 매각 대금에서 얻게 되는 그 현금은요. 전액 확보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인스톨먼트 세일즈를 통한 세금 2월의 효과는 동시에 누릴 수 있게 되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볼까요? 자, 그림에서요. 아까 홍길동 씨가 비즈니스를 100만 불의 인스톨먼트 세일즈 방법으로 매각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들 관계인이 아니라 트러스트를 만든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트러스트는 돌아서서
이 비즈니스를 다시 제3자에게 120만 불에 매각한다라고 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원래 아들이었으면 불인되고 바로 인식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떨까요? 관계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스톨먼트 세일즈 방식은 그대로 인정이 될 겁니다. 홍길동 씨는요 10년에 걸쳐서 매년 9만 불에 대한 소득세만 내게 될 겁니다. 그러나 트러스트는요 돌아서서 바로 이 비즈니스를 120만 불에 팔게 되는 거죠. 그러면 트러스트의 원가는요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100만 불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120만 불에 매각이 됐기 때문에 20만 불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홍길동 씨와 이 트러스트를 뭉뚱그려서 보면 홍길동 씨는 100만 불이라고 하는, 사실은 돌아서서 금방 팔았으니까 120만 불짜리 비즈니스인 거죠. 을 매각하면서 세금은 10년에 걸쳐서 나눠서 내지만 실제 홍길동 씨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고 있는 트러스트는 그 현금을요 바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원래 일반적인 인스톨먼트 세일즈는 내가 세금도 2월하는 대신에 받게 되는 현금의 그 기간 또한 2월이 되는 거잖아요. 그에 반해 이 트러스트를 활용함으로써 나는 세금은 미루고 내가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은 바로 확보하는 그런 그림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사실은 예전에 제가 74강에 말씀드렸던 Deferred Sales Trust, DST라고 하는 컨셉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의외로 조회수가 별로 없어서 제가 인스톨먼트 세일즈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이 영상도 소개할 생각으로요 준비했습니다. 정리하면 인스톨먼트 세일즈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세금은 늦추고 그리고 이에 대한 현금 확보액은 최대한 앞당겨서 확보하는 그런 구조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족으로요. 이게 1031 익스체인지보다 더 좋은 이유는 1031 익스체인지는 결국은 내가 동종 자산을 구입해서 세금을 이월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비슷하긴 하지만 나는 동종의 자산을 반드시 구입해야 된다라는 리스트릭션이 있는데 반해 지금 이와 같은 Deferred Sales Trust를 썼을 때에는 동종 자산을 사야 된다는 그런 제약 조건이 빠지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장점이 있을 겁니다. DST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요 74강 참조하시고요. 오늘 영상 준비된 것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